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킨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한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고요. 지난 6일부터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재정 적자를 시민에게 떠안긴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 초에 부산과 울산, 경남이 이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발표했는데요.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단 이 내용은 부산, 울산, 경남이 동반 성장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부울경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은 5년 단위로 만드는 중기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단위 마련되기 때문에 올해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올해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목표가 한 3가지 정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부울경의 경제 성장률이 1.8%입니다. 이걸 2027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3% 올리겠다는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는 일일 통행 시간이 현재 1시간 50분인데 이걸 27년에는 1시간으로 좁히겠다라는 목표가 상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시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현재 7.0입니다. OECD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7.5가 조금 높은 수치인데 27년에는 7.5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 3가지 목표를 상정한 상태에서 12개의 핵심 과제 그리고 69개의 실천 과제로 해서 총 사업비가 대략 아마 약 한 41조 정도 투여되는 걸로 해서 5년 중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게 중앙정부하고 연동이 되어서 이것을 각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방시대위원회 최근에 발족했고 부산, 울산, 경남 다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심의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권역별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권역별 지방정부가 협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3대 전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통 인프라 구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철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가 상정돼 있지만 네. 교통이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이동이나 물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 정맥만 있는 게 아니고 실핏줄처럼 촘촘해야만이 그 동방 성장이 가능할 것이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울경 광역철도입니다. 잘 모르신 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그리고 부산에서는 노포역에서 출발을 해서 양산의 웅상을 거쳐서 울산 KTX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전체 연장 기간이 그 길이가 48.8km고 사업비는 3조 424억 정도가 투입이 되게 돼 있고요. 현재는 올해 5월 달에 중앙정부인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여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6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울경뿐만 아니고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KDI의 예타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개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만일에 개통이 되면 현재 시간 1시간 15분 걸리던 것을 한 25분 단축해서 50분으로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통행 시간이 1시간 50분인데 이걸 이제 1시간으로 1시간 줄인다는. 15분인데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50분, 1시간 50분, 1시간을 줄인다는. 그렇죠. 그 목표 하에 이제 이게 맞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 6월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또 부전에서 마산을 잇는 이 복선전철 2014년에 착공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산의 도심의 한복판인 부전에서 그다음에 경남의 또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산 창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노선이고 그 중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추진이 된 건데 이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하면 지금 공정률이 사실은 한 98%까지 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예. 그래 잘 가다가 2020년 3월에 낙동강 삼락 생태계 구간 공사 구간에서 네. 집안 침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복구하고 그다음 안전 진단 거치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예. 복구 공정률이 현재 8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정률의 2%가 지금 모자란 상황이고 지금 복구 공정률은 거기에서 87%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지금 벌써 이제 11일을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올해는 개통이 어렵고 최대한 빨리 하면 내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그 전철의 개념으로 따지보면 과거에 삼당지를 거쳐서 네. 우회해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연결이 되면 약 36km가 단축이 되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55분이 단축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부산과 경남은 도심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전철이 내년에는 들어서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아, 이 있습니다. 집안 침하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네, 거군요.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 못한 그런 변수들이 등장하니까 네. 그걸 네.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요건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있는 이거는 철도입니까? 부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네네. 없습니다. 부산하고는 관계 없이 동남권 순환 바깥으로 외곽으로 도는 순환 철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해 진영에서 양산 물검을 거쳐서 울산 KTX를 연결하는데 전체 한 51.4km 정도고요. 이거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타를 거치고 이제 지금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내년 6월이면 용역이 끝나는데 예타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 없이 그 채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실제로 이제 만일에 그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 부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지하철하고 연계가 돼 부산 지하철하고 도시철도하고 연계가 돼 있는 양산선하고 맞물리게 돼 있고요. 네, 네. 경부선하고 맞물리게 돼 있고 호남을 이어주는 경전선하고 연계됨으로 인해 가지고 따져보면 C줄 낫줄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을 정착시키는 데도 네. 또 기여하게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서울에 가보면은 또 수도권에 가보면 아, 네. 계속 환승해야 되고 계속 네. 갈아타고 그래서 투덜거리기는 했는데 네. 그러나 대중교통으로 수도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예. 잘 말씀하시는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지하철 전철을 기준으로 네네네, 해서 맞습니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겠다는 목표 아래서 지금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도 있고 복선전철, 광역철도 이런 것이 다 연결되면 네. 그야말로 거미줄로 예. 교통 그러니까 망이 지금 연결되고. 우리가 호남 쪽에 가려면은 예. 기차 못 타는데 이제 그렇죠. 연결이 된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2028년이 되면 호남하고 영남을 이어주는 그 노선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지금 예산이 41조라고 그러셨네요. 예, 전체 41조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실은 그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39조가 아이고. 들어갑니다. 네. 거의 다가 뭐 이렇게 길에다 까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네. 여기에는 아까는 주로 철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철도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에 한 13조가 들어가고요. 예. 도로망도 같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산 창원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그 외에 도로망들이 쭉 있는데 광역 도로망 구축 사업에 한 9조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덩어리가 들어가는 게 가덕도 우리 가덕 국제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덕도로 접근하는 접근성을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과 경남에서도 확보를 해야만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덕도 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 사업에도 16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가게 네.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기반 시설도 필요합니다. 환성센터나 복합 환성
센터 구축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또 한 2,500억 들어가고요. 물류 플랫폼도 또 필요한데 이 산업적인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도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 39조라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하여튼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뭐 네.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왜 목표는 크게 잡으랬다고? 일단 자꾸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네,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네요. 예. 예, 다음은 이제 6일부터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저도 카드 찍을 때마다 벌써 이렇게 썼나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 어린이 버스 도시철도 요금 전면 무료화 이렇게 네. 시행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 이제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고 대상은 6세부터 12세 어린이가 되고요. 네. 대상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단 어린이 교통카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유료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편의점 등에 가서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어린이의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등록하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냥 간단하게 구입하고 생년월일만 등록하면 된다. 네. 단 현금 성차 시에는 무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구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통카드 요즘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신체가 워낙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나이가 가늠이 될 모르지. 수가 예, 예. 없어요. 그래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구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중교통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어린이 2% 정도를 무료했다고 해서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은 혜택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대단한 혜택이라고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시가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가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웠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라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주로 도보나 그다음에 그 탄소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대중교통 무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대중교통 친화적인 어떤 체질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부모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어린애들이 계속 타고 통학을 하거나 밖에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 그렇죠. 자기가 운전하고 계속 다니고 싶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체질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적 목표가 장기적으로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부모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혜택이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다기보다는 작고 소중한 어떤 정책적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계획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게 탑승 건수가 실제 증가했습니다. 그 전보다 7% 내지 8% 증가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이면은 어린이 대중교통 카드가 있어야지 무료로 이용하실 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이거를 왜 대중교통 적자를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네. 측면이 있어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대중교통의 재정 적자가 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7,098억이거든요. 예. 4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3년 전에 대비하면 3천억 이상의 급증을 했고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교통 분담률, 대중교통 분담률을 본다면 그래서 이걸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이거 다시 시민들이 그걸 혈세로 다시 메꿔야 되는 구조의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나름대로 교통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 차원에서 좀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분담률을 60% 이상 높이게 되면 재정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2%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서 2030년대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60%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 패스 같은 거나 어린이 교통 요금 무료화, 그다음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결, 그리고
타바라라고 아시죠? 네.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인 타바라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이유가 지금 42%를 올해 안으로는 45%까지 올려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내년과 후내년인 2024년과 2025년에는 지금 그 승객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도심 고속버스를 시내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써서 2025년까지는 50%까지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는 60% 교통 분담률을 올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겠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는 시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시와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뭐 조금씩 뭐 반반 이상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더 많이 이용하면 뭐 여러 가지로 더 좋은데 아까 또 언급하신 뭐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만 나왔지 늘 잘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도 네. 좀 답답한데 그렇죠. 앞으로 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11일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젊은 인구들 중심으로 외부로 유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일자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부산으로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작년에는 시장님이 직접 그 설명회를 주재하고 발표를 했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부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라든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습니까? 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예. 우리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을 타겟으로 초대를 해서 예, 예.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거기에는 대기업도 오게 돼 왔고 중견기업도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강소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도 좀 다양합니다. IT 분야 또 물류라든지 제조업 다양하게 있고 여기에 참여한 관련 기업과 협회가 한 90여 개사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한 설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어떤 있습니다. 기업인지 좀 밝혀주실 수는 없나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쿠팡, 롯데, 삼성중공, 하나파워 시스템 뭐 이런 데 같은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90개 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예.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의 수도권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기업들이 투자 남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부산, 서울, 경기, 인천은 나름대로 투자하기에 좋고 새로운 정서를 해도 괜찮은 걸로 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인재 구하기 힘들고 금융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어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 남방 한계선이라는 표현들을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대전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뚫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예. 부산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업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들이 부산의 새로운 첨단 산업 단지를 네. 육성하는 데 대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센텀 지역의 네. 도심 융합 그 첨단 산업 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에도 첨단 그 금융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에코델타 시티를 지금 2단계 에코델타 시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엑스포가 유치되게 되면 여기는 기회의 땅이 되니까 예. 엑스포 유치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 발전 전략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부산에서는 금융 분야와 2차 전지, 전력 반도체 이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우리가 정한 타겟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좀 이렇게 의향들을 많이 내비쳤 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큰 기업들이 옮기려고 하면 뭐 기업이 좋아서 옮긴다기보다는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좋아야 네. 옮겨올 수 있는 건데 네. 뭐 센텀이라든가 북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환경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여기서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산업은행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제는 행정부 차원으로 결정이 났고, 근데 지금 국회에서 법이 막혀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전을 해야 될 대상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 문현동에 있는 금융단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한 5,000평 정도의 일반 용지가 남아 있고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산업은행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북한 쪽으로 갈 수 없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네. 그건 자기들이 임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임직원의 입장에 봤을 때 근무 환경이 워터프론트를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부산에 왔을 때 북항이라든지 이런 데가 엄청난 매력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을 불허하는 게 바다밖에 없거든요. 바다를 활용해야 돼요. 네, 바다가 예. 아주 굉장한 자산이죠. 네, 그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어쨌든 부산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부분 그리고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전통 산업에 기반하고 있고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첨단과 고부가가치 R&D 부분에 많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시민들에게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예, 자갈차 진매 18,26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